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신살 199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199페이지 신살. 우리가 사주를 푼다는 것은 사주를 푼다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에요. 글자 사이의 관계론이다. 관계를 뭡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다.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천간 있잖아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은 생각, 뜻, 의지란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뜻, 의지가 천간이고, 지지라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 실제 모양, 삶의 모양이단 말이에요. 삶의 모양. 실질적인 삶의 모양이다. 자, 이 모양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주를 풀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간이라는 신법 명리, 현재의 명리학의 일간이라는 걸 가지고 글자와 글자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 해석의 체계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가지고.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을 가지고 우리가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을 가지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부분을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십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육친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12운성은 가벌병정 무기경신이라는 이 십간이 지지, 자, 주, 인에서 해까지 어떠한 세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건데 천간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오행을 뜻하잖아요. 그 오행의 세력이 해마다 오는 운에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12운성이다. 그것을 뭐로? 사람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인간의 삶의 모양에 의인화를 시켜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배웠던 부분 중에서 12신살이라는 게 있죠. 자, 12신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지지 간의 상호 관계론을 가지고 풀어놓는 거다. 12신살은 이 생년지죠, 생년.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띠입니다. 자기 자신의 띠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12신살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 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격국용신이라는 것도 배웠죠. 격국용신. 격국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이걸 놓고 월지의 계절을 놓고 이제 지장간이라는 걸 배웠죠. 지장간에서 천간에 튀어오른 것 자체를 우리가 격으로 삼는 원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중화를 이루느냐 중화를 이루지 못하느냐의 관계가 대운 10년의 대운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시소게임이다 말이죠. 우리가 팔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행 중에 하나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울어져 있는 오행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관성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비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이 용도가에 상관없이 밸런스를 맞춰지면은 시소 게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시소가 이렇게 딱 밸런스를 맞춰지면은 기울어져 있는 만큼 올라와 있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기울어져 있는 양만큼 발전을 하는 거로 본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모양이 여러 가지 패턴에서 어그러져 있다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팔자 자체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했을 때 만약에 추운 팔자인데 아주 추운 팔자인데 조금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으로 이 계절을 대운에서 만나게 되면 삶이 평안해진다. 예를 들어서 자월이나 추월에 태어난 사주는 춥잖아요. 추운데 봄, 여름을 대운에서 흘러가게 되면 삶이 무탈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도 겨울에 태어나고 지지에 수기가 많은데 봄, 여름으로 대운이 흘러가서 삶이 무난해지잖아. 어렸을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복잡했지만 살아가면서 편안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왜 짧은 팔을 입습니까? 여름이잖아. 여름이 되니까 짧은 팔을 입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긴 팔을 입죠. 도톰한 토파도 있고.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인간도 똑같단 말이지. 그러한 삶 속에서 운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고, 자, 오늘 수업을 하게 될 부분은 재반신살이라서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특정한 글자 자체가 오게 되면은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사주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고법에서는 옛날 사주에서는 되게 무시했어요. 무시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이제 199페이지를 이렇게 펴보면은 첫 번째 3기라는 게 나오죠. 3기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3기죠, 3기. 이 3기가 나옵니다, 3기. 팔자에 이 3기라는 것은, 이거 기이할 기자죠. 이게 기이할 기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팔자에 갑, 무, 경이라는 세 글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의 글자에 갑무경이라는 이 세 개의 글자가 동시에 와 있거나 요 세자 중에서 두 자가 빠졌는데 세운에서 한 자가 또 오게 되면은 고시성 시험이라든지 성진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신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이루어진다. 합격이 된다. 정신이잖아요. 천간은 정신이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결과물이 이루어진다. 천간에 있어요? 천간에. 이거는 천간만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팔자가 우리 앞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갑이 있단 말이야. 또 팔자에 무토가 있다고. 무토가 있는데 경이 없단 말이야. 경이 없는데 만약에 세운에서 경인년이 왔다. 여기 간무경이 세 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글자 세 개가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다른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성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이
이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다 들어있으면 상관없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야. 그 해에 합격한다고. 그 해에 합격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기가 팔자 자체에서 이게 세 개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상함은 추구해요. 하지만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귀격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쓰는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했을 때는 합격을 하는 거라. 그럼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합격을 한다고 이 해에 다른 그 관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단식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살이라는 것은 단식 판단입니다. 신살은 단식 판단이에요. 단식. 간단하게 판단. 단식 판단을 하거든. 단식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 단식 판단이 틀리느냐? 안 틀립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단식 판단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책에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놨다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간무경 자체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늘천이라 있죠. 삼기인데 하늘천자를 씁니다. 삼귀인. 천상삼기랍니다. 천상삼기. 하늘천자 천상삼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천상삼기라 하고, 그 다음에 간무경이 있고, 그 다음에 얼병정이 있습니다. 얼병정. 얼병정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들어오는 경우, 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천상삼기, 이것을 지중삼기, 이거를 지중삼기, 지중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 임, 계, 요거를 인중삼기라고 해요. 인중. 이걸 인중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법에서는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험적인 부분이나 고사성 시험이나 자격증, 라이센스, 합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격의 인자로 본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오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을 적는단 말이에요. 책을 쓰면 그때 출판을 합니다. 제가 출판을 그래 했거든. 저는 이렇게 임계가 팔자에 있는데, 신축년에 한 몇 년 전 됐죠. 한 3년 전에 제가 출간을 했죠. 요 세 개가 같이 합쳐질 때. 네. 내 생년월일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연도가 매년 바뀌잖아요. 그 바뀐 그 연도의 운도 추리를 한다. 그거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 신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신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오거든. 또 그때 합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해와 그 사람의 연을 맞춰서 봐야 되는. 연월 일시를 맞춰가지고 두 개가 요렇게 삼기 자체가 세 글자씩 각각 있잖아. 누구나 이 세 글자가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두 개만 들어있으면 한 글자가 없잖아. 그죠? 한 글자가 채워질 때 그렇게 그러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연초에 신수를 본다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팔자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것은 길성, 좋은 의미입니다. 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신으로 쓰고, 살은 조금 흉한 의미인데 이것은 길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흉성이라고 한다고. 별성자를 써서
이게 그렇게 뭐냐면 이 신살이라는 부분은 하늘의 별자리예요. 하늘의 별자리, 중국의 별자리에 보면 혼천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별자리에 보면 우리가 쓰는 신살의 용어가, 지금 배우는 신살의 용어 몇백 개가 그대로 박혀 있다고. 그 무사면 그러한 별자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별이 딱 떴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명칭을 옛날 사람들이 다 적어 놨어요.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하늘의 별자리나 사시의 변화를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관찰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는 어떤 명칭이 다 적혀 있었다고. 그 적혀 있는 부분을 이 음양오행의 간지와 같이 합쳐져 버려요. 합쳐지면서 특정한 글자가 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부분을 검증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을 다른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 모르는 사람들이 미신이니 혹세무민하느니 얘기하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최소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코로나 백신 나온 지 얼마나 걸렸어요? 2년이 안 걸렸다고. 그럼 임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임상해봐야 몇천 명, 몇만 명, 기만 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그거를 다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값어치라는 걸 무시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의가 되든 중의가 되든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부분을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 못한다. 요즘 얘기하는 양력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걔네들이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의 변화 현상을 공식화시켜서 어떠한 공식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과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그 과학이라는 의미는 자연의 변화 현상을 우리가 어떠한 대입을 시켜서 어떠한 항목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걸 이제 범주를 만들어 이런 게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양의가 되든 중의가 되든 한의가 되든 특히 동양의 부분은 자기가 먹어보고 습득해보고 이때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인간이 수천 년간 검증되어 온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1, 2년, 2, 3년 정도 임상 실험해간 게 더 정확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 이 공부들도 지금은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이 확고한 부분이 없지만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은 말이 지금 자꾸 돌았는데 이 삼기라는 부분은 간무경, 을병정, 신임계가 있다. 이 글자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올 때 세운에서 해마다 오는 운에서 들어올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천상상기, 지정상기, 인륜상기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상기, 지중상기, 인중상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하다, 귀하다는 모양으로 쓰는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정신적인 부분의 용도로서 쓰는 쪽의 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한다. 취직시험이 들어갔을 때 취직시험에 합격한다는 용도로 그냥 생각하시라. 그리고 옛날에는 이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는 거 상관없이 그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뭐가 나오죠? 천상상기 다음에 말고 귀신? 예? 귀신? 그 뒤에 천상상기 말고 그 뒤에 뭐 나옵니까 또? 천만대지 신사. 예. 천상상기 말고 다음 부분은 다른 신사. 다른 신사. 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걸록. 자, 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록 걸록이거든요.
자, 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포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갑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을이라는 글자가 있고 병정이 있습니다. 자, 갑의 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이죠. 인을 갑을 록이라고 하고 이걸 묘라고 합니다. 이걸 사라하고 이걸 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에 내 일간이 인이 오거나 을목이 묘가 오거나 병화가 사가 오거나 정화가 오게 되면은 천간의 글자하고 지지의 글자가 똑같은 비견이 될 때를 록이라고 합니다. 록. 이 록이라는 글자를 왜 썼냐면 이 록은 우리가 공록, 사록 하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록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를 줬습니까? 쌀을 줬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팔자에 관성이 없더라도 걸록이 딱 받치면은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직. 그래서 우리가 걸록이라고 한다. 걸록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운성 12신사를 할 때도 배웠죠. 만약에 경금이 있다. 경금은 신이 걸록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무토는 사고, 기토는 오고, 임수는 해고, 개수는 자가 오죠. 이런 글자들이 그대로 같이 맞물리면 팔자에 관성이 없어도, 팔자의 관성이라는 것은 관은 뭐랍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직장이잖아. 직장이고 공직이고 공무부로 보거든요. 팔자에 관이 없으면은 취직을 하더라도 오래 그 회사에 못 있습니다. 선생님, 무토는 진술이고 기토는 춘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 록이 무토, 기토. 아, 록이 그거 아닙니다. 걸록. 예. 걸록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글자 그거 아닙니다. 록입니다. 걸록이니까 걸록은 제 뿌리가 걸록.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걸록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걸록이 오게 되면 팔자에 관성이 없어도 공직에 머무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걸록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은 인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가 자, 갑목의 관성은 신금이나 경금이죠. 이게 관이란 말입니다. 여자 팔자에서 관이라고. 남자 팔자에서도 관이라고. 왜? 목을 극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금은 관이란 말이에요. 팔자에 관이 없어도 걸록이 있으면 공직이나 관직의 모양으로 나설 수 있다. 그래서 걸록이 된다. 이런 관성이 없어도 공직에 갈 수 있는 것을 걸록이라고 합니다. 이 걸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뿌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내가 내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관록을 먹고 관복을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갑진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갑진은 인묘라는 것이 공망이 됩니다. 이게 공망이라는 걸 수업했죠, 저번에. 기억하십니까? 공망이 되는 거든. 공망이 되면 이 걸록이 공망이 되는 거라.
걸록이 공망이 되면은 이 글자는 이 사람은 관직의 모양으로 나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요 뒷장에 보면은 십악대패살이라고 해서 아주 흉살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록하고 다르게 십악대패살은 관록이나 또는 직장에서 내가 취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약하거든. 약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글자들이 오게 되면 개인사업으로 갈 수 있다. 개인사업. 왜냐하면 국가밥이나 회사밥을 못 먹으니까 개인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는 이 글자 자체가 우리 이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다른 신살로서 금녀라는 게 있어요. 금녀살이라는 게 있는데 금녀는 뭐냐면은 옛날에 왕족이나 황족들이 많이 쓰는 거야. 금녀라는 건 뭐냐? 황금마차. 옛날에는 마차를, 금색의 마차를 아무나 타지를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혜택이나 주변의 어떤 복록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신살이라는 부분은 아주 단편적이지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간지의 체계 중에서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풀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낸다고. 지금 처음 공부하시거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찬찬히 이거를 글자를 적어가고 의미를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에 대한 부분은 종류도 많고, 신살이 종류가 지금 적어놓은 거는 대략 한 30가지 정도밖에 안 적었어요. 한 40가지밖에 안 적었는데 신살이 보통 한 300종이 됩니다. 300개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용도로서 잘 쓸 수 있고 적중률이 높은 용도만 제가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걸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살.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 다음에 천얼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얼귀인. 자, 천얼귀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귀인입니다. 천얼귀인.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주팔자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뒤에서 보조해주고 나를 밀어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팔자입니다. 이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무경은 충미가 천얼귀인입니다. 간무경은 천얼귀인이 충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팔자에 태어난 게 축월에 태어났다. 이게 천얼귀인입니다. 월은 부모 형제궁이거든. 태어난 사주 중에서 월은 부모 형제입니다. 연은 이게 연이죠. 이게 월이죠. 일이죠. 이게 시거든. 부모 형제궁이고 연은 조상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은 배우자궁. 그 다음에 시는 처자궁. 그래서 일시는 배우자궁, 처자궁으로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일만 내 배우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도 배우자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는 처나 배우자궁이 되니까 일시에 천을기운이 딱 있다. 그러면은 말년이 편안하겠죠. 말년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천을기운은 되게 존귀한 아주 귀중한 신으로 씁니다. 팔자에서 공망과 같이 가장
많이 따져서 보는 글자입니다. 이란 글자가 있으면 충미가 천을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을기가 있게 되면 신자라는 글자가 지지에 오게 되면 천을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정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해유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천을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인오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천을기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계는 묘나 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천을기인입니다. 이게 천을기인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예시를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 중에서 하나를 불러주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시 사주를 잠깐만요. 하나 불러볼게요. 딱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오네.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오시네. 자, 임자. 예. 이민. 신유. 가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우리 쌤도 이제는 처음에 올 때는 이거 읽어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다 읽어내잖아. 뒤져야 돼요, 뒤져야. 그러니까 뒤져도 일단은 다 이걸 읽어내잖아. 벌써 이게 장족의 발전이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1이죠, 1. 이게 기준입니다. 태어난 생 1이 기준이죠. 자, 신금이 있죠, 신금. 신금이 기준인데 제가 천을기인을 얘기했죠. 신금은 어떤 게 천을기인입니까? 지지에 어떤 글자가 와야지 천을기인이 됩니까? 신금은 아니죠. 신금은 인오가 오게 되죠. 인오라는 글자 이 두 개 중에 한 자가 있거나 두 개가 있으면은 천을기인이 되는데 여기 임자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천을기인입니다. 이게 천을기인이다. 이게 천을기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것이 연, 월, 일, 신이가 부모 형제궁이 천을기인이 딱 들어갔잖아요. 천을기인이 들어갔잖아. 천을기인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금은 목을 극하죠. 금극목이죠. 극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재성이죠. 재성인데 음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다르니까 뭐 이게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부모 형제궁 중에서 우리가 천간에 있는 걸 아버지로 보고 지지에 있는 것을 엄마로 보거든.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게 재성이고, 재성이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는 편재를 아버지로 봅니다. 정제 편재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편재를 아버지로 봅니다. 편재. 예를 들어서 갑은 무토를 아버지로 봅니다. 편재를. 항상 쟤는 편재를 아버지로 봅니다. 편재를 아버지로 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가 아니고 편재를 아버지로 본다고. 그걸 기본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제잖아요. 정제죠. 정제거든. 그럼 아버지는 편재인데 정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편재를 아버지지만 정제가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편재는 우리가 어떤 호탕한 기질로 보고, 편재는 편향된 기질이니까 호강한 기질로 보죠. 그리고 좀 강력한 인자로 보는데 그렇지 못한 인자가 된다고. 그럼 이제 정제니까
아버지 자체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인자지. 이것을 좀 부드러운 부분을 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아버지. 예? 아버지의 인자가 괜찮은 인자다. 그리고 인자 자체가 호랑이 인자이기 때문에 인묘지는 봄이잖아. 봄은 유해요, 부드러워요, 굳어요, 사나워요. 부드럽고 좀 어린틱하죠. 유아틱한 인자가 있겠죠. 아버지의 모양은 호랑이 인자니까 인자 자체는 뭡니까? 호랑이 인자잖아. 변화무쌍한 거야. 변화무쌍하면서 호방한 기질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모양의 인자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예? 엄마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인성을 보거든. 엄마는 나를 낳았잖아. 그럼 토가 팔자에 있어요, 없어요? 토가 있어야 돼. 팔자에 토가 있냐고. 토가 있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아니, 토가 없잖아. 그럼 토가 없는데 나를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팔자의 구성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라는 인자가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연이 약한 거야. 엄마하고 친해도 소원한 거야. 없다는 것은 이 팔자에 주어진 인자 중에서 강하게 쓸 수 있는 인자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는 거, 없는 거, 많이 있는 거, 적게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 팔자에 없단 말이죠. 토가 있어야 뭔가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토가 없기 때문에 토는 인성이거든. 인성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풀이할 때 인성이라는 용도, 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성인데 인성은 이제 우리가 인성은 뭐냐면 문서로 보거든. 문서가 뭐를 만나야 되냐면은 재물을 만나야 돼. 재성의 반대, 제가 설명했잖아요. 반대인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서가 없다. 이 돈은 내 게 되냐, 안 되나? 안 되잖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내 걸 낚아채버리거든.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문서의 취득 능력 이런 것이 달라. 다른 말로 인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인성이 부족한 거라. 남은 말을 잘 안 들어. 주변에 조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인성은 뭐냐? 습득하는 능력이거든. 남은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이 여자가 신유라는 글자가 뭐냐면 이게 또 도화살을 능가하는 홍념살이라는 게 있다고. 이 홍념살이 인자이기 때문에 홍념살은 우리가 도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밖으로 끼를 드러내는 게야. 밖으로 드러내는 게 도화살이라고. 홍념살은 뭐냐면 타고난 내재적인 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한번 먹고 이 사람을 내가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하거나 아니 이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딱 다가서면 이 사람한테 못 이겼네. 네. 이 홍념살이거든. 끼를 넘어서는 내재적인 끼,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묘한 그런 있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 여자인데 분명히 이 사람 하는 행동도 없는데 묘하게 사람을 당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팔자에 홍념살이 들어있다고. 어디서 홍념살이? 이게 이제 글자 자체의 인자가 이게 홍념살이라는 인자가 있다고. 그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홍념살이라는 인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금이라는 것은 보석과 같단 말이야. 아래 위가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록이거든. 글록이거든. 이 록이라 했잖아요. 신금이 유가 있으면 글록이잖아. 그러면 관직이 있어요. 근데 관직이나 공직의 모양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관성이 여기 있죠.
정관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정관이 옆에 있어도 옆에 요래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천을 귀인이니까 이 천을 귀인의 모양을 잘 쓴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인자를 잘 쓴다. 혜택을 받는 인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원지에 지금 천일기에 있으면 부모한테 뭘 본다는 얘기예요? 아, 부모도 보죠. 있죠. 부모도 있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그 운명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어떤 게 알고 싶습니까? 뭐를 해, 뭐 술장사가 맞는지, 뭐 미용 쪽이 맞는지, 뭐 이런 어느 쪽이 더 맞나. 직업. 아,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시에도 천을 기인이잖아요. 근데 홍염살이 있으니까 술장사도 괜찮죠? 괜찮지. 그죠? 이제 요 글자도 같이 이제 홍염살, 천을 귀인이 두 개가 여기 달았죠. 자, 여자 팔자에서 천을 귀인, 우리가 천을 귀인을, 방금 두 자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을 귀인을 옛날에는 음귀인, 양귀인을 나누었다고. 뭐냐면 동지이후에서 하지 이전까지를 양귀인이라고. 왜? 양이 커져 나가니까. 그리고 하지 이후부터 동지까지는 이제 추운 계절로 넘어가니까 음귀인으로 썼다고. 근데 현대에는 양귀, 음귀를 따지진 않지만 팔자에 이렇게 음양의 귀인이 다 달고 들어오면은 글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귀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보고 귀인을 하지 않잖아요. 높은 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인자가 뭐 어떤 공직이나 관직에 높은 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인자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체급이 높은 사람이다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별로 볼품이 없으면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돈도 없으면서도 의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허세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그걸 꼭 허세라기 표현하기보다도 이렇게 천을 귀인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귀인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동성은 떨어져요. 뭘 판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막 움직인다든지 하는 걸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움직여내거나 내가 뭐 행동하는 건 떨어지고 그냥 뭔가 조금 받아서 해먹을까 하는 그런 심리. 직접적으로 자기가 막 나서거나 하진 안 하고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인자. 그 역동성은 떨어진다. 귀인이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인이 많다고 되게 좋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팔자에 귀인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이렇게 양귀인, 음귀인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통 관직이나 공직, 요런 쪽에 가면 좋지. 그 자리에 앉아가 그냥 귀인인 것처럼 앉아가 행세하고 하는 모양으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 자체는 뭐냐면은, 이 사람, 예?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팔자에 임수가 요 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잖아요. 금생순대, 음양이 다르잖아. 만약에 음양이 같고 요게 뭡니까? 개수라 이라면 식신이 되는데 음양이다. 이거는 음인데 이거는 양이잖아. 이 상관이 이렇게 중중하단 말이야. 상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뭐냐면은 상관은 관성, 반대편에 있는 관을 때린단 말이야. 수극, 화장. 수는 뭘 그렇게 화를 극하잖아. 화는 이 팔자에서 관성이거든. 관은 남자도 되고 조직도 되고 또는 사회적인 그 통념, 질서 이걸 내가 허물라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고. 말 같은 것도 아주 논리정연하고 천재적인 남들이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 생각도 얘기하고 하는 친구라고. 이분은 72년생인가 그렇죠? 네, 72년생.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는 창출 능력이 뛰어난다. 사업도 괜찮지. 사업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격을 안 놓을 수가 없잖아. 격으로 보면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갑목을 여기 띄웠잖아. 왜냐면 요 지장간 안에 갑목이 있잖아요. 갑목이 이렇게 천간이 올라오게 되면 격으로 한다고 했죠. 이게 격이, 이 사람은 정제를 격으로 한다. 정제격. 정제를 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제는 바른 재물, 고정적인 재물이거든. 그럼 사업을 하더라도 고정적인 재물,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용적인 운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투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모양의 사업을 추구한. 술장사는 안 맞는 거죠. 술장사는 안 맞지. 그죠. 예. 그럼 안정적이라면은 미용 쪽은 옮겨서 나. 그렇죠. 그거는 투기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 자체가 홍염이라는 부분이 있고 귀인이 있기 때문에 우아하고 고상한 부분으로 놓고 하려면은 자기가 마담처럼 아주 럭셔리하게 옷도 좀 입고 예쁘게 하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그럼 술집이죠. 술집 말고도. 자, 술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노? 좀 고급지고 럭셔리하게 하려고 하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동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자기 한 파트를 맞는 형태로 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떤 동업을 하려고 하면 고정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고정적으로 내가 얼마 줄게. 그 대신에 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서로 같이 동업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주고 거기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더 플러스 준다는 식으로 좀 안정적인 구도로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은 자기 기본적인 품위를 이뤄내려고 한다고. 자기 기본적인 품위를 이뤄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이 귀인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면. 이해하셨죠? 일단은 이제 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재물이 있다 없다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 전반에 네. 재물복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구별하는 게 재물. 재물복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태어난 계절이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월지에 천을 귀인이 있는 곳이 재물이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의 재물이든 아버지의 재물이든 어머니의 재물이든 그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재를 일으킨다고. 도움을 받는 거지. 자기 스스로의 돈은 없다고 봐야 된다. 자기 스스로의 재물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재물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말년이잖아. 연월일시니까요. 말년의 재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말년의 재물이 이렇게 부모한테 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받더라도 말년에 부모님한테서 받겠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움직여내는 형태지.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 팔자에서 관이잖아요. 관이니까 직장의 모양, 사업의 모양인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폼 나는 쪽. 절대 그 숨어 있는 귀퉁이 이런 거 싫어해. 완전 폼 나는 번화가 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질이 강하다. 왜? 마로자. 남자로도 그럴 수 있다고. 남자도 그렇다. 남자도 얼굴 본단 말이에요. 꼭 외모 보고 잘 나오고 멋있는 놈을 선택한다. 겉모습 뺀지는 한다고.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마로자가 이게 뭐냐면 편관이잖아요. 편관인데 이 편관은 이 안에 있는 병화는 정관이거든.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이라고. 편관을 더 추구하는 거지. 진짜 내 남자보다는 대문 밖에 나가 있는 좀 잘생기고 멋진 놈, 멋진 친구를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지.
뭐 남자분이 있다 없다로 그런 거는 남자는 있지. 예. 자식도 있고 예,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보는 거지, 자기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를 남편성으로 안 쓴다고 하면은 사업적인 부분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폼 나는 곳, 번화가, 이런 쪽을 내가 선호를 하지. 절대 귀퉁이 있는 거 싫어요. 차리더라도 멋지게 딱 차리고 하려고 한다. 그래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근데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인자는 있다. 그것도 부모도 부모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기에는 힘들다. 아까 말했던 그 개인이 많기 때문에 그 역동적이지는 못한다. 근데 만약에 동업을 하게 되거나 인자를 하게 되면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속이 터진다. 안 움직이거든. 안 움직이거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